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직접 겪었던 일이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밤 주인공은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친구가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폐가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불길한 소문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고, 밤이면 불빛이 간헐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왕성한 주인공과 친구들은 공포 이야기만 듣고 지나칠 수 없었다. 그들은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룹은 후레쉬와 간단한 비상 장비를 챙겨 늦은 밤에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집안에서 가장 큰 방에 도착했을 때 불현듯 냉기가 느껴졌다. 친구들은 그 방에서 무언가를 본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말을 잃었다. 고요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나는 소리였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순간 누군가 뒤에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주인공은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후레쉬를 무심코 떨어뜨렸고, 그 불빛이 방구석의 거울에 비쳤다. 거울엔 함께 있던 인원보다 한 명 더 많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모두가 겪었던 그 괴이한 일로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이후로 주인공은 계속해서 그날의 꿈을 반복적으로 꿨다. 그 꿈에서는 언제나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옆에 낯선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경험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주인공은 강원도의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고스란히 주인공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주인공은 자신이 실제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거울에 나타났던 추가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그 폐가에서 겪은 일들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의 농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현실의 공포를 다시금 일깨워주게 되었다. 얼핏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날의 모험은 주인공과 친구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비로운 기억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곳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며 공포 이야기 속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을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몇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로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저렴한 월세와 마음에 드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끌려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첫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요한 밤을 즐기곤 했다. 그런데 그 주말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한 소리였다. 마치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배관에서 나는 소음쯤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일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찬바람이 스며들었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문득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이 이상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그들을 바로잡고는 잊어버리려 했다. 그런데 잠을 청하려 이불 속에 누웠을 때 으스스한 느낌이 엄습하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명히 내 방의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내 곁에서 낮은 숨소리를 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을 참으며 눈을 꼭 감고 이내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숨 쉴 수 없는 무거운 공기에 깜짝 놀라며 정신이 확 들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알지 못할 필체로 도망쳐 라고 쓰인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글을 보고 혼란에 빠져 그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밤이 되자 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집안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걸어다니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무언가 흐느끼듯이 낄낄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삼키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 오싹한 것이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가장 끔찍했던 밤은 그 다음이었다. 새벽녘 귓가에 죽은 듯 정적이 흐르던 순간 거울을 바라보자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듯 방을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들은 이미 나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그 집은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어 왔소.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을 잃고 말았지. 이제 떠나는 것이 좋을게요.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꿈속에 나타나는 그 집의 모습에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그리고 그 속삭임과 수수께끼 같은 메모는 비밀로 남은 채 나는 홀로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대면하고 있다. 그의 집이 지금도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며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심령 스팟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는데 밤이 되면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된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장소를 찾았고 우리는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들고 모험을 시작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문 뒤였다. 음산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속삭이듯 소리를 냈다. 우리는 길게 뻗은 오솔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눈앞에 나타난 건물은 정말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벽에는 낙서와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폐가에 들어가자 내부는 더 으스스했다.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각 방을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의 방에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고 그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창문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2층이었고 손자국은 바깥쪽에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모두 당황해하며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어둠만이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한 방에서는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다른 방에서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 친구는 음포른 물건을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그 친구를 도우려고 다가가니 그 물건은 옛날 사진첩이었다. 사진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눈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갑자기 캠코더가 이상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무서움에 휩싸여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출구를 향해 달려가던 중 갑자기 문이 쾅 닫혀버렸다. 이때 우리는 차가운 식은땀이 전신을 적셨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간신히 열린 문을 통해 우리는 밖으로 빠져나왔다. 폐가를 빠져나와 나무들이 무거진 길을 뛰어내려오며 아무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차에 도착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도대체 그곳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캠코더를 재생해 보았고 그곳에는 그 순간 느꼈던 오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물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어느 모임에서든 친구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그 밤의 공포가 현실이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아마도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공포의 한 장면을 선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다 헤어진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비명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 다니며 아이들에게도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남자가 그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이었고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비명의 집에 대해 경고했지만 민철은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 직접 그 집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철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그 집을 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철은 가볍게 웃으며 유령이 있다면 친구가 되어주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철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가 쌓인 곳곳에는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철은 집안을 둘러보다 문득 계단 아래쪽에서 미세한 한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민철은 힘을 좀 밀었고 결국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은 마치 무언가 그를 삼킬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하실 한복판, 민철은 오래된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울은 먼지에 덮여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거울 표면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가 눈을 가릴 정도로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거울 속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민철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거울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민철은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을 중심지에 도착한 민철은 그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복파가 다가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영이라고 불려서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집에 홀로 남겨졌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비명의 집이 되었던 거야. 민철은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집의 유령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누구에게나 그 집의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철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도 그 집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일영의 한과 원망이 담긴 목소리라고 믿으며 비극적인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올 때마다 그녀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호기심에서 위험한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날의 일은 오싹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